멍쪄가지고 이건 뭐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에 관계된 법, 상속에 대한 법이죠. 이제 가족, 그러니까 형제와 부모, 자식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식 등의 이제 상속에 대한 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헌법 불법이다 이런 위헌이라는 게 아니고 헌법에 위반되는 거하고 불합치는 서로 다른 거예요. 헌법에 위반되진 않은데 합치하진 헌법에 맞진 않다 해가지고 2025년까지 200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예전에 1977년에 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폐기시키겠다. 그 중에 일부는 아예 지금 없애겠다라는, 지금 잘못된 거다. 형제한테 주는 거. 내가 죽었는데 내 형제한테 주는 거 없어진 거예요. 내가 유언을 남기면 줄 수 있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형제분들에 대한 상속분은 지금부터 없는 거예요. 지금. 되게 좋아하시네. 왜 좋아하십니까? 형제분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 1977년에 이 유류분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장남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장남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아니 차남이나 이제 뭐 장녀, 차녀 이러는 사람들은 너무 이제 평생 동안 평생 장남한테 다 줬는데 죽고 나서도 다 주고 이제 그래서 1977년에 법으로 이제 강제로 일부라도 형제 자매한테 이제 그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얼마씩 주는, 특히 이제 부부에게 반띵 또 주는 그래서 이제 죽고 나면 그 보살님이 돌아가시든 거사님이 돌아가시면 보살님이 반띵 갖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거죠. 이때 17년에 자녀는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눠 갖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것조차도 내년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개정을 권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개정 빨리 하라는 거지. 이제 이거 잘못됐으니까 헌법하고 불합치하니까. 그러니까 50년 전이지. 45년 전에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하라는 그런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드라마에서는 전문 소재였는데 이런 이게 상속에 대한 얘기가 전문 소재였는데 그게 많이 바뀌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상속은 서민들한테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뭐 아니구나. 요즘에는 그래도 다 관계가 있네요. 아주 밀접한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요즘에는 상속세에 대한 이것이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이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동산 포함해서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상속세를 내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니까 한 10% 정도 내거든요. 한 10억 정도를 그냥 아무것도 10억 이상이 되면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상속세를 다 내면 2억 정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10억 이상이 될 때. 우리는 평상시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살질 않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소득세 수준도
200만 원 소득하면 그 중에 5만 원도 되지 않아요. 소득세 해봐야 이제 근로소득세 이렇게 하면서 얼마 아닌 2만 3만 원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상속세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10억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방에는 여전히 별로 없어요. 10억 넘는 사람이. 그런데 서울 경기도의 집값은 똑하면 다 10억 넘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이것을 자손에게 주려면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10억이 넘으면 이게 10억을 무슨 기준으로 하냐. 옆에 내 집, 우리 아파트 단지에 옆 사람이 12억에 매도를 했어. 우리 아파트를. 그럼 우리 집도 12억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아파트 단지 12억이 지금 그거라며. 그러면 12억이 되면 이러면 상속세를 그러면 이제 뭐 3억 정도를 막 내야 되는 거예요. 12억 아파트를 상속을 하려니까 우리 아버지가 12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자식이 이제 그걸 받으려니까 3억을 내야 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이제 12억 아파트 3억 다 내지는 않고요. 이제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5억에서 6억 정도를 이제 뭐죠? 세금 안 내는 걸 감세도 아니고 면세? 비과세. 그래, 비과세. 비과세. 어머니 비과세. 자식도 이제 이렇게 해서 5억, 그래서 10억 정도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12억이면 거기에서 2억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 세금을 내고 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없으면 이게 참 난감해. 어머니한테 5억 비과세인데 그러면 내가 7억에 해당되는 것을 내야 되는 거니까 7억의 세금을 내면 그럼 1억도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2021년에는 상속세로 낸 사람들이 다 해서 5조 정도의 세수를 거뒀어요. 2021년도에. 근데 2022년도지? 2023년도에는 작년에는 19조의 세금을 거뒀어. 상속세로. 이 엄청나게 세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2024년도는 19조보다 더 되겠죠? 훨씬 더 한 20몇 조, 30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아파트 한 채씩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세금들이 그 상속세로 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이 핫 이슈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부담을 자식들이 해야 되니까 증여를 미리 해줘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옆에 이 주택을 사야 되거든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사야 되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세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저 꽃집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꽃집의 거사님은 나이가 70대 중반 정도는 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꽃집 건물을 가지고 계셔. 한 4층 건물인가 돼.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아마 돼 있을 거야. 그것만 해도 그 10억은 당연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물까지 가면 그 아버지, 어머니로 이렇게 자식이 한 3명, 4명인가 돼요. 3명인가 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돈을 저걸 팔면 그 나중에 또 상속세를 나중에 자식에게 상속세를 내게 하면 상속받으려면 그것도 골치 아프다. 자산이 어느 정도 큰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있고 요것도 있고 또 어딘가 또 있을 수 있겠지. 그냥 보통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을 법한 그냥 괜찮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수억을 자식들이 한 5억 정도를 부담할 수도 있는 그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미리 해야 돼. 그래서 저 집을 미리 증여를 해줘야 되나? 저 집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그러면 나는 자식과 거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요 해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에게 사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증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세금, 상속세를 적게 내거나 안 내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증여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5천만 원 이상 증여하면 그 이상부터는 무조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돼요. 비과세,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 집 사니까. 만약에 집을 사는데 5억짜리 사니까 야, 너 돈 없으니까 내가 3억 보태줄게. 이러면 이건 이제 증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5천만 원 이상이 되잖아. 2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여세 안 내고 이렇게 세무서에 아야 우리까지 검사 안 하겠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집을 따로 사거나 그럴 때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이 들어와요. 그럼 2억 5천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붙어. 10년, 매년 10% 가까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2억 5천에 해당되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증여세를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으면 2억 5천만 원의 증여를 받아서 괜찮은데 10년 후에 이게 만약에 들키면 그 10년마다 계속 2천만 원에 대한 가산세 10%씩 계속 붙으면 어떤 경우에는 1억이 넘고 2억이 될 때도 있어. 한 20년 지나면 원금보다도 더 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요거를 증여세를 안 내서 세무서에 들켜가지고는 나중에 2억 원을 추징당하는 가산세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5천만 원은 10년에 5천만 원이거든요. 10년에 5천만 원은 증여할 수 있어. 아이한테는 미성년은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은 그냥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비과세로.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 조금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겠지만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줘. 그리고 또 10살 때 2천만 원 또 줘.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을 성인 될 때까지 줘도 이제 비과세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살 되면 5천만 원 줘.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30살 되면 또 다시 5천만 원을 줘. 있는 사람 얘기예요.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이제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부자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부자야. 그러면 증여세를 좀 내더라도 아이 3천만 원 해줘.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증여 100만 원 주고 내고 또 나중에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억 줘. 이러면 이제 5천만 원 증여해서 한 이제 500만 원 이 정도 증여세를 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는 이렇게 부모가 언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그냥 준 아이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아이 앞으로 현금을 얼마 아파트 사니까 너 줘야겠다 해서 얼마 줬다. 또 얘가 또 코인 하다가 엄청 빚졌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빚 갚아줬다. 이럴 때도 사실 이게 그때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될 때는 이게 큰 화근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요즘에는 참 세금이란 제도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본래 상속세 이런 것들은 부자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증식하려고 지키거나 증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세금 공부를 이렇게 지금은 필수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내가 없다 해도 또 내 자식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나는 가난해도 내 자식은 복권 당첨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기도 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만 증여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돈을 갚아줄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사줄 수도 있어요. 이 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사줬다가 이게 또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증여나 이런 상속이 부담되는 이런 되는 정도 되면 증여를 일찍부터 꾸준하게 이제 증여를 계속 해온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려고. 이걸 알고 있다라는 자체가 사람이 금융,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내가 어떤 식으로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같은 세금 제도, 내는 경제 제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유류분제도 이런 것들이 참 유류분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잘 알아놔야 되는 게 부모, 형제 또는 자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뭐 누군가 한 명이 다 독식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또 나도 좀 권한 있나 해서 내가 가지는 권리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부모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자식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법을 봐라. 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면서 이렇게 해서 자식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잘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망자가 되기 직전에 망자의 유언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망자가 유언을 남겨도 갑자기 자식이 나타났어. 이렇게 갑자기 유류분제도는 이제 저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막 부모를 학대하고 막 때리고 했던 사람, 그런 자식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필요이기도 해요. 정말 천하에 이렇게 천인을 공노하게 할 만한 굉장히 불효자식도 한 1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의 재산을 낼름 다 가져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이제 그런 경우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이제 이번 유류분제도 개선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너무 심하게 학대를 하거나 때렸거나 이런 거는 자식은 이제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걸로 또 약간 합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가만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우리 실생활 속에.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이제 국회의원이 참 중요하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졌냐? 그러면 상속세를 안 내면, 증여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냐? 상속세 안 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거지. 상속세 안 내버리면 다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돈 없으면 그럼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가는 거예요. 돈 안 내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한 2, 3년쯤 전에 어떤 보살님의 거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공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 아직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경우에 공장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 공장이 이렇게 그래도
중소기업은 그래도 100억대, 200억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49제를 지내는데 아들이 뭐 그걸 이제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져 버리니까 이것을 상속세를 내려면 뭐 30억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50%를 내야 돼요. 30억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100억이 되면 50억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지. 얼마나 훌륭한 제도예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없는 사람한테는 훌륭한 제도죠, 그죠?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배 아픈 건데, 근데 이게 내가 공장을 하다가 100억짜리 공장을 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매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어요. 보완한 제도라고 해봐야 이것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 무슨 이제 그 무슨 단체 같은 거 무슨 이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어. 1년에 얼마씩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받으려고 하다가 거덜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상속세는 작년 19조니까 올해는 얼마나 될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참 재밌다 이거 이렇게 그 상속세를 생각지 않고 이렇게 서민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 서민들을 반대하지 마세요. 상속세 개정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1억을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이런 주장이 거세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1억을 한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정도는 줘야 된다. 출산 장려금으로, 출산 축하금으로 1억 정도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홍춘욱 박사가 맨날 이 얘기 하거든. 보면 홍춘욱 박사 경제 유튜버 나와가지고 맨날 야 1억 줘야 된다, 1억 줘야 된다. 부영그룹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대. 부영그룹 회장님이 기부를 정말 많이 기부천사인데 자기 회사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줬대. 재작년부터. 그래서 연년생은 2억을 받아갔대. 야, 좀 엄청난 회장님이다. 훌륭한 회장님이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거셉니다. 반대는 뭐 그런 게 어딨냐. 돈 가지고 아이들을 사냐 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제대로 성공한 게 없어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0.6%대로 막 출산율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1억 주면 야 1억 해서 이제 그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냐? 지금 20만 명 낳거든요, 1년에. 그리고 20조 들어가. 제가 아까 작년에 상속세 얼마 들었죠? 15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대체 가능한데? 상속세 많이 내서,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상속세 이만큼 내서 20조, 이렇게 20만 명에게 다 이렇게 아이들 엄마한테 20조 다 쏘고. 그러면 갑자기 출산율이 2배로 뛸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생산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여기에. 30대 희망을 40대 초반 정도, 40대 후반도 나 되나? 이러면서 이제, 지금 뭐 일할 것도 없는데 아이나 낳을까? 이러면서 이제, 이 40대 중반까지는, 초중반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여서 40만 명까지 올린다면, 그러면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걱정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20만 명 이하로 내려가면 대한민국 사회가 10년 이내에 커다란 큰 혼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일할 사람들도 없지만 모든 사회 뭐 학교 인프라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20조, 40조를 쓰더라도 부양하는 것이 훨씬 나중 생각하면 이익이 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엄청 이렇게 많은 돈 어디서 나라고 상속세 내면 되잖아. 상속세 많이 내가지고 이걸 하면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것이 가능한 건 대한민국이 3만 불 이상 되는 거대 이제 경제 국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10,000불도 되지 않고 5,000불, 3,000불 이러고 있다면 1억씩 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또 3만 불, 10,000불에서 3만 불까지 갑자기 20년 만에 막 3배씩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않고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다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모든 것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안 낳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자식을 가지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키웠어.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엄마들은 참 용감해요. 아들 막 먹이면서 담배 꽉 물고 이러면서 이제 와인 쫙 마시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누릴 건 누리면서 자식에 대해서는 애지중지하는 것이 오히려 옛날보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러니까 자식 출산율이 줄질 않아요. 2%대가 무너진 거 30년, 40년 전에 무너졌거든, 프랑스도. 근데 지금 1.3인가 1.5 그 사이에서 더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선진 사회에서는 점점 출산율이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히 대만, 뭐 일본 이런 때는 더더욱 막 계속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제일 근래에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를 연구를 해봤어. 근데 그 연구해 보니까 그 이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해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희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프랑스의 사회 분위기는 예전에 좀 많이 그랬었대.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 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부직갱이로 맞아가면서 살았는데 쫓아다녀서 날 때린다고. 그럼 난 도망 다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지푸라기가 크게 이렇게 집에 해놓잖아요. 지푸라기를 쌓아놓잖아요. 거기가 이제 지푸라기 사이로 힙죽고 들어가가지고 나 숨어 이제 그렇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것인데 그만큼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전심전력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전심전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20, 30대는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된다고. 그 자식을 낳으면 마치 상전 모시듯이 24시간을 따라다니면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누굴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회적 분위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잘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것에 대한 육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지우냐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1억을 줘도 아이를 낳을 수가. 지금처럼 이게 육아 스트레스가 그 정도까지 내가 꼭 이렇게 다 해야 된다를 하고 있으면 1억 줘도 안 해. 야 1억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1억 줘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잘 해결이 되면 또 정부에서 또 이런 획기적인 정책 이런 게 나온다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것 모두 다 법이 또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들이겠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정확하고 더 이렇게 촘촘하게 잘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많이 부족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분야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거사님, 보살님네, 조상님네 기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